안녕하세요. 돈을 만드는 남자 돈만남입니다. 여러분이 분양권 투자한 지역이 입주 폭탄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끊임없이 추락한다면, 그리고 이를 이겨낼 충분한 머니가 없다면, 여러분은 더 추락하기 전에 손절하고 그 전쟁터에서 나오시겠습니까? 입주 폭탄 지역에서 분양권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이 역시 제 실제 사례로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채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하는 기본 시스템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60%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 받고 잔금 전 일정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잔금을 하고 전세 세팅하고 시세 상승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죠. 계약금 10% 정도의 투자금만 있으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 초보 투자자분들도 많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은 분양권도 규제가 심하니 제 사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는 대세 상승기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2, 3년 동안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무피나 플러스피도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세상사 내 맘처럼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럼 제 분양권 투자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년 저는 경기도 모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모 지역은 여러 개발 계획으로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핫한 지역이었는데요. 당시 34평 아파트를 분양가 3억 1,800만 원, 베란다 확장비 880만 원, 취득세 360만 원, 합계 3억 3,040만 원으로 매수했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갈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훗날 완공될 멋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 프리미엄아 쭉쭉 붙여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새로운 모델하우스가 생기고, 그 옆에 또 다른 모델하우스, 또 그 옆에 또 모델하우스, 또 모델하우스. 해당 도시 전 지역이 공사판으로 변해갑니다. 뉴스에는 해당 도시 개발 계획보다 공급 과잉이라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분양촉이 뜨거웠던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조금 붙었던 프리미엄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0% 정도여서 저는 매매가 3억 3천에 80%인 2억 6천만 원 정도를 A상 전세가로 보고 분양권을 투자했는데, 부동산 소장님한테 물어보니 어림도 없는 소리, 실제 2억도 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10 브랜드의 경기도 44평 새 아파트 전세가 2억도 안 된다니. 전세가 2억이면 실제 실투자금이 1억 3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돈이 없는데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8년 되었고 아파트는 완공되고 세입자를 맞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예전 부동산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2억도 아닌 1억 5천에서 6천, 로얄동 로얄층이 잘 받으면 1억 7천. 눈물이 나는군요. 투자금이 2억 가까운 돈을 들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지 제 머릿속은 좀 더 멘붕이 됩니다. 계약금 10%인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쉽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몇몇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 내역을 보니 분양가의 마이너스 3, 4천은 기본이고 많게는 마이너스 5천 이상 손해를 보고 손절한 사람도 있네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전세 1억 5천만 원의 세를 맞출 때 저는 전세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으로 세팅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자, 생각의 프레임을 조금만 바꿔보시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제 세입자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아니, 방금 전세 2억 5천으로 맞췄다면서 무슨 월세 계약서냐고요? 자,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당신은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막 시작했던 때라 다행히 이 물건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으로 2억 560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선순위 대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도 최대한 보증금을 높이는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님께 부탁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제 레버리지는 주택담보대출 2억 560만 원 플러스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합계 2억 5,560만 원입니다. 입주 포탄으로 전세가 폭락한 지역에서 시투금을 1억 세이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자가 남았죠? 주택담보대출에서 한 달 이자는 58만 820원입니다. 월세 4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18만 820원 정도 부담하게 되네요. 제가 실투금 세이브할 수 있었던 1억을 4%로 추가 대출 받는다 가정하더라도 한 달 이자가 33만 원 정도 되니 이 역시 제 선택이 굿 초이스입니다. 저는 월세로 5천에 40만 원 계약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 2억 5천만 원에 계약하고 있는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저는 입주 폭탄 지역에서 말씀드린 세팅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마이너스 3천, 4천, 5천 손절하고 나올 때 저는 손절하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1억 실투금을 세이브할 수 있었으니 그 1억으로 저는 또 다른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 자산들은 시간이라는 거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요.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은 과거이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담 역시 그저 흘러간 과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돈과 관련된 책 많이 읽으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있는데 절대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만남 채널을 보고 계신 이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통장도 두둑해질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만드는 남자 돈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